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채널 그 시절 서랍 속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1979년의 대한민국. 이해의 여름 5월부터 8월까지는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경랑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고도성장의 활기가 넘쳤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유신 정권의 억압과 국민들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의 한복판에 있던 1979년 여름의 대한민국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도시의 풍경과 사회상은 서울의 극병과 서민의 힘든 삶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9년 여름 서울은 폭발적인 성장의 현장이자 규율과 통제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모습에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가장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강남의 등장과 부동산 열풍. 1979년 당시 서울의 지도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상징이었습니다. 논밭이던 압구정동과 대치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며 강남은 부와 신분 상승의 욕망이 투영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주거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의 한 상인이 강남의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되었다는 성공신화는 서민들의 꿈을 자극하며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교통 환경도 변화했습니다. 자가용 시대를 알리는 현대포니 같은 국산 자동차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버스와 전차 대신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측정관리소를 설치하고 시민 헌수운동을 벌이는 등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에 서서히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거리의 분위기와 유행어는 뭐가 있었을까요? 1979년 거리는 검은 머리, 단정한 복장이라는 규율이 지배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일반 젊은이들까지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옷이나 머리카락이 조금만 짧고 길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일상적인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패션 통제 속에서도 유행은 존재했습니다. 남학생들은 단정한 복장과 굵은 뿔테 안경이 모범의 상징이었고 여성들은 화려함보다는 단아한 원피스나 투피스가 줄을 이뤘습니다. 당시의 CF 광고는 최고의 유행어 창구였습니다. 당시 세탁 후에 뻣뻣해지는 와이셔츠의 문제점을 과장되게 표현하며 와이셔츠가 시멘트처럼 뻣뻣하네 같은 광고 문구는 온 국민이 따라하는 유행어였습니다. 또 인스턴트 커피가 대중화되면서 다방이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은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특히 백설앤 비엔나 소시지와 크라운 소시지 등 가공 육류 광고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롯데 삼강 쭈쭈바 같은 당시의 아이스크림 광고는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간편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5일째 근무라는 게 없었던 이 시기 온 가족이 함께 롱텐트로 예쁜 집을 지으세요 라는 여름 시즌에 가족 단위 캠핑을 겨냥한 CF도 있었습니다. 생활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가전제품 광고가 급증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격차가 주는 놀라움과 물가 불안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서민들의 지갑 사정은 어땠을까요? 당시 대졸초임 평균 월급은 약 15만원 내외였습니다. 5월 기준으로 라면 한 봉지는 100원이었고 쌀 80kg 한 가마니는 35,000원이 넘어 서민 가게의 짐이 무거웠습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연초에 도입된 부가가치세로 인해 물가 상승 부담이 가중되었고 6월 말부터 시작된 제2차 오일 쇼크는 서민 경제를 강타하는 예고탄이었습니다. 원유 가격 폭등은 모든 공산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뿐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당시 대중문화의 열풍과 스크린 소식은 어떠했을까요? 1979년은 대중문화의 황금기가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영화와 노래를 통해 잠시나마 억압된 현실을 잊었습니다. 가요계는 조용필의 시대였고 인기 가수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1979년 여름 대중음악계의 중심에는 조용필이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해, 창밖의 여자 등은 신선한 창법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며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고 명실상부한 가왕의 자리에 오르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혜은이, 이은하 등 여성 솔로 가수들이 트로트와 팝 발라드를 오가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기성세대의 문화와 차별화된 청년 문화도 인기였습니다. 1979년은 배철수가 소속된 활주로나 심수봉 등 대학가요제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스타로 발돋움하며 청년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포크와 록이 뒤섞인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흥행 영화와 브라운관을 장악한 배우들과 인기 있던 해외 액션 스타는 누가 있었을까요? 검열이 심했던 당시 한국 영화계는 멜로와 문예 영화에 주력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 장미희, 정윤희, 유지인 등 신트로이카 여배우들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으며 이들이 출연하는 서정적인 멜로 영화들이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들 배우의 활동은 억압적인 시대 속에서 대중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문화적 활력소였습니다. 하지만 극장가를 점령한 것은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슈퍼맨 같은 대형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신선한 충격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배우 특히 성룡은 이소룡 이후 새로운 액션 스타로 떠오르며 한국 극장가를 주름잡았고 그의 코믹 액션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유행이었습니다. 홍콩 무술 영화의 인기는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성룡의 초기 대표작이자 전설적인 히트작인 직권과 직접 연출까지 맡은 초기 흥행작인 소권괴초와 사형도수 용권은 80년대까지 한국에서 꾸준히 사랑받은 작품입니다. TV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군 드라마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TV 드라마는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오락이었습니다. 가족애나 서민들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 배우 최불암 등의 배우가 서민들의 공감을 사는 역할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덕화, 노주현 등 단정하고 젠틀한 이미지를 가진 남자 배우들이 청춘 스타로 군림하며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한국 방송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로 여러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KBS에서 방영한 여론은 대한민국 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 약 70%를 기록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와 사건 사고. 이 여름은 국민 영웅들의 환호와 한 노동자의 비극이 교차하며 유신체제 몰락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1979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 대회는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소련, 미국 등 강호들을 꺾는 압도적인 투혼으로 결승에 진출해 값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태극 마크를 단 선수들이 보여준 헝그리 정신과 투혼은 당시 국민들에게 우리도 세계와 대적할 수 있다는 강렬한 자신감과 국가적 단결력을 심어주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극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상돈 대장 조난 사건입니다.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산악인 고상돈 대장이 5월 말 북미 최고봉인 맥킬리봉 하산 도중 조난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은 1970년대 한국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대변했기에 그의 비보는 전 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모험과 개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비극적인 YH 무역 사건도 있었습니다. 1979년 8월 서울 마포의 YH 무역에서 여성 노동자 180여 명이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에 맞서 생존권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며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8월 11일 새벽 정부는 경찰 병력 1000명 이상을 투입하여 농성을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김경숙 씨가 추락사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YH 사건은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유신 정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마저 경찰에게 폭행당하며 끌려나가는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는 곧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을 극대화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정치, 경제, 국제 격변의 시대. 유신 정권의 끝은 예고된 것이었을까요? 1979년 여름 정치와 경제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6월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방북용해라는 발언은 유신 정권에 대한 야당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자 전국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국회 품위 훼손으로 몰아갔습니다. 같은 달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표면적인 동맹 강화와 달리 카터는 한국의 인권 문제와 핵개발 의혹을 강하게 거론하며 사실상 유신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시 한미 관계는 동맹 역사상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는 제2차 오일 쇼크의 충격과 경제 불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란 혁명의 여파로 6월부터 국제 유가가 폭등하며 제2차 오일 쇼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인 경제 위협이었습니다. 원유 가격 폭등은 모든 산업과 물가에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곧 고용 불안과 서민들의 생활고로 직결되었습니다. 이 경제적 불안은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제 뉴스로는 교황의 공산국가 방문이 있었습니다. 6월 초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산국가인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 철의 장막으로 불리던 공산 진영에 종교적 자유의 메시지를 던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동구권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1979년 여름 4개월간의 대한민국 뉴스를 되돌아보았습니다. 100원짜리 라면을 먹고 장발 단속을 피해 다니던 그때 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유신체제의 균열과 서민들의 힘겨운 삶,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여름 동안 일어난 YH 사건과 정치적 긴장, 경제적 충격은 결국 10월의 부마항쟁과 12.6 사태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뉴스를 통해 그 시대의 공기를 느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역사적인 옛날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